안녕하세요. 30대 내경세운 남자입니다. 오늘은 제가 손가락 운동하는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그 중에서도 손 안의 미세 근육, 내재근 단련하는 거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 전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손가락이 사실은 재활의 끝판왕이에요. 지금까지 다른 큰 근육들 단련시켰던 거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는 이건 뭐 이렇게 하면 좋아지고 뭐 저건 저렇게 하면 좋아지고 탁탁 끊어서 얘기했는데 손가락 재활하는 거는 영상 한 편으로는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많은 손가락 운동들 중에서 가장 실용적이고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을 만한 운동을 준비를 했는데요. 그거는 바로 요겁니다. 핸드폰으로 뇌생남 보면서 재생 목록에 재활 토크를. 오늘 운동법 알려드리기 전에 우선 제가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던 순서를 좀 알려드릴게요. 환우분들마다 뭐 제각각 다 증상이 다르기 때문에 제 말이 꼭 정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은 많은 분들이 손은 대체 어떻게 해야지 좋아지는 건지 다들 궁금하시잖아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손가락을 제대로 움직일 수 있으려면은 기본적으로 어깨를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큰 근육도 못 움직이는데 미세 근육을 컨트롤한다? 이거는 그냥 욕심이에요. 물론 뭐 까딱까딱 하거나 뭐 주먹 정도는 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초창기 때 팔 드는 운동 열심히 하셔가지고 어느 정도 어깨 가동 범위가 나와야 합니다. 큰 근육부터 작은 근육 순으로 좋아지신다고 보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팔을 들 수 있었고, 두 번째는 손목을 들 수 있었고, 세 번째는 손가락을 조금씩 펼 수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건 편다기보다는 그냥 주먹 쥔 손을 그냥 벌리는 정도? 그렇게 점점 펴지다가 나중에는 손가락 끝마디까지 펴지다가 맨 마지막에 엄지손가락 끝마디까지도 펴지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환우분들은 손가락 펴는 것 자체가 안 되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힘을 주면은 경직 때문에 손가락이 오그라들거든. 그러면은 손가락을 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예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FES 말고는 답이 없어요. 아무튼 이런 순서대로 좋아지면서 손가락이 펴지긴 했는데 손가락 펴졌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진짜 시작은 지금부터예요. 손가락을 어찌어찌 펴긴 했는데 손가락들이 개별 움직임이 안 되고 아무래도 경직이 있다 보니까 손가락이 뻣뻣하고 맘대로 잘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이때부터는 손가락들이 개별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진짜 오랜 시간 동안에 꾸준하게 다양한 운동을 계속 해줘야 되는데 이거는 진짜 한두 가지 운동으로 정할 수가 없어요. 손가락의 다양한 움직임만큼 다양한 운동을 지속적으로 계속 해줘야 돼요. 이거는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게 아니라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하지만 손가락을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으면은 그만큼 삶의 질이 올라가니까 잘 안 되시더라도 꾸준히 노력을 하셔야 돼요. 아무튼 저도 손가락 쥐었다 폈다가 가능해지고 작업 치료 시간에 꾸준히 손가락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손가락이 경직 때문에 뻣뻣하고 잘 안 움직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손가락을 움직이는 미세 근육이나 이 내재근을 훈련을 시켜줘야 되는데 보통 내재근 단련하라면서 알려주는 운동은 10중 8구는 이 운동이에요. 수건이나 티슈를 이용해서 손 안쪽의 근육을 이용해서 움켜쥐는 거. 그래서 이 부위를 단련을 시키는 건데 뭐 겉보기에는 뭐 그럴듯해. 이론도 그럴싸하고. 그런데 막상 실제 환자들은 이 운동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전제 자체가 틀려먹었어. 이 운동을 제대로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손가락을 완전히 편 상태로 이 안에 근육들만을 이용해서 쥐어야 되는데 환자들은 힘을 주면은 손가락이 말려요. 이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단련해야 되는데 손가락이 말리다 보니까 엉뚱한 쪽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거 말고 다른 운동을 알려드릴 건데 필요한 도구는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핸드폰. 물건을 쥐는 게 가능하신 분들은 이 핸드폰으로 내재근 운동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하냐면은 일과 끝나고 누워서 핸드폰 하실 때 좀 불편하시더라도 한축 손으로 핸드폰을 들고
핸드폰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누워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핸드폰 안 떨어뜨리려고 힘을 주게 돼요. 그렇다고 잡을 때 억지로 힘을 막 꽉 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은 역효과 납니다. 저희가 단련을 해야 되는 거는 미세 근육인데 억지로 힘을 주게 되면은 큰 근육이 개입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금방 지쳐서 핸드폰 운동을 오랫동안 못해요. 미세 근육을 단련시킬 때는 자연스럽게 단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억지로 힘을 주게 되면은 인위적으로 큰 근육이 개입을 해서 미세 근육을 자연스럽게 단련시킬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 움직이려면은 자연스럽게 단련을 시켜야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3개월 이상 꾸준히 한번 해보세요. 손바닥 주변의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단련이 되실 겁니다. 저는 이걸로 중지, 약지, 새끼, 손가락 마비를 풀었습니다. 물론 이게 모든 분들한테 적용된다고 확답은 못 드리지만은 한번 해보시면은 아, 이거 은근히 운동 되겠구나 하는 느낌은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환측 잘 안 쓰시는 분들은 오늘부터라도 핸드폰 할 때 이렇게 한번 습관을 들여보세요. 손에 미세 근육을 단련시키려면 힘을 많이 줘서 하는 운동보다는 약한 운동을 꾸준하게 오랫동안 해주시는 게 기능적으로 좋아요. 운동이 꼭 뭐 아령 들고 스쿼트하고 이런 것만이 운동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가 영상에 언급되는 운동들은 웬만큼 괜찮은 운동이 아니면은 소개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편마비가 어떤 운동 했다고 해가지고 뭐 확확 좋아지고 이러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워낙 여러가지 운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부위가 어떤 운동 때문에 좋아졌다고 특정 짓기가 어려워요. 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큰 폭으로 몸이 좋아졌었고, 몸이 좋아지는 동안 워낙 다양한 운동을 했었기 때문에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거는 그 중에서도 추리는 거를 소개해드리는 거라 한 번쯤은 해보셔도 괜찮으실 거예요. 아무튼 저는 그렇게 손가락 3개는 마비를 풀었는데, 이게 제가 그립의 특성 때문인지 몰라도 엄지랑 검지는 마비가 잘 안 풀리더라고요. 특히 엄지. 그래서 새로운 그립법을 시도해봤죠. 이거는 좀 긴 영상 시청하실 때 해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한동안은 핸드폰을 이렇게 봤었는데 확실히 엄지랑 검지가 좀 운동이 되는 것 같고 좋아지는 것 같기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마비가 풀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왜 그럴까 싶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봤는데 크게 2가지 정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핸드폰을 쥘 때 무의식적으로 쥐어야지 미세 근육이 단련이 되는데, 이렇게 쥐면은 약간 인위적으로 힘을 준다고 해야 되나? 내가 의식한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2번째는 엄지랑 검지는 하는 기능 자체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나머지 3손가락 같은 경우에는 쥐었다 폈다 하는 기능들만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쥐는 근육만 단련시켜도 충분히 효과가 있었는데, 엄지랑 검지는 다양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한쪽의 근육만 단련시킨다고 될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예를 들면은 이런 거예요. 검지는 이렇게도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도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 돌려서도 움직여야 되고, 엄지는 검지보다 더 심하죠. 이렇게도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도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도 움직여야 되고 이렇게도 움직여야 되고. 그래도 일상생활 하면서 왼손도 자꾸 쓰려고 제가 하다 보니까 엄지랑 검지도 조금씩 좋아지긴 하더라고요. 이제는 검지도 뭐 거의 마비가 다 풀리긴 했는데 엄지는 약간은 그래도 뻣뻣한 게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심심할 때마다 이렇게도 움직여보고 이렇게도 움직여보고 이렇게도 움직여보고 게임기로 게임도 하고 그럽니다. 일상재활인 거죠. 일상재활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여러분들은 일상재활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태어나고 나서 뭐 집에서 재활하는 거? 제가 생각하는 일상재활은 일상에서 재활하는 게 일상재활이 아니라 일상이 재활이 되어야 하는 게 일상재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뻔한 얘기지만은 불편하시더라도
환측을 계속 움직이려고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자꾸 고민하면서 오히려 자꾸 더 움직이려고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재활 뭐 별거 있습니까? 안 되는 거 자꾸 더 해서 되게 하는 게 재활이지. 그러니까 잘 안 되고 하기 싫은 운동일수록 안 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더 신경 쓰고 더 움직이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제가 어깨 운동 하나 알려드리자면은, 제가 급성기 때 진짜 많이 했던 게 팔 안 움직이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한 손 잡고 이렇게 드는 거. 이거 진짜 많이 하세요, 이거. 어깨 운동 뭐 움직이지 않는데 무슨 운동을 어떻게 하네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요거 이렇게라도 강제로라도 움직이시고, 저는 이거 나중에는 팔을 혼자 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짬짬이 생각날 때마다 그냥 스트레칭 한다고 생각하고 이 운동 진짜 많이 했어요. 한 두 달? 두 달 정도 했어요. 계속. 그러다가 이제 팔 이제 어느 정도 잘 들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게 좀 운동 강도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했던 어깨 운동이 요런 긴 봉 같은 거 있잖아. 아무거나 봉 하나 구하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요거 모래주머니를 묶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묶어가지고 팔을 드는 운동을 또 해주시면 돼요. 똑같이. 하시다가 점점 중량을 올려 나가시면 되거든요. 이게 은근히 재밌어요. 이게 하다 보면은 중량 올리는 맛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제가 요것도 한 넉 달 정도는 맨날 했던 것 같아요. 요렇게 두 가지 하시면 됩니다.